33세 유지선,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과 담을 쌓으려 찾아든 오지마을. 그곳에서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 민수.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찾아오는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그녀는 아마 마지막 기회를 만난 셈이었죠. 그와 마주한 순간 무덤덤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뒤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감각과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될 그 밤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더 실감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바람이 산 아래를 훑고 지나갑니다. 낙엽이 흙길 위에서 부딪히며 작게 구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곳에 온 지 이제 2달이 되었네요. 도시를 떠난 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그땐 알지 못했어요. 다만 매일 같은 아침 알람 대신 새소리로 눈을 뜨는 게 낯설지 않다는 것, 그게 요즘 제 유일한 위안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웅궁리라는 산속 마을입니다. 버스가 하루 3번밖에 오지 않는 오지 마을이죠. 편의점도, 카페도, 심지어 신호등도 없는 곳이에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줌마에서 다시 아가씨가 되었죠. 서울 집을 정리하던 날, 짐을 실은 트럭이 사라지자마자 내 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도망치듯 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초입에는 오래된 민박집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노부부가 운영하는 곳인데 그분들은 나를 늘 예쁜 아가씨라고 불렀죠. 지금 내가 묵고 있는 곳이에요. 나무 문은 늘 삐걱거리고 창문 틈 사이로 밤마다 바람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요. 도시의 완벽한 단열보다 이 틈 많고 삐걱거리는 집이 더 인간답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창문을 닫아도 소음이 멈추지 않던 도시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피로를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어요. 앞으로 내 하루가, 내 마음이 한 남자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날 아침 우연히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산길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문을 봤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노을 트레일 코스 트레킹 대상 삶의 휴식을 원하는 누구나. 그 문구가 가슴에 닿았어요. 삶의 휴식을 원하는 누구나. 마치 나를 부르는 말 같았습니다. 신청서를 꼭 쥐고 센터 안으로 들어섰어요. 데스크 앞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 직원이 서 있었고, 지선 씨 맞죠? 이번에 오신 분. 트레킹 프로그램은 민수 씨랑 같이 다니실 거예요. 민수 씨.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첫 모임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스며들었고 손끝이 시려 호주머니 속에서 손을 꽁꽁 쥐어야 했어요. 주민센터 앞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있고 그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민수 씨를 보는 순간 숨이 먼저 멈췄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얼굴 아래 살짝 드러난 눈매,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은 턱선, 강한 산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티셔츠를 당기고 있는 넓은 어깨와 천천히 꿈틀거리듯 움직이는 팔 근육, 터질 듯한 종아리 근육과 심줄, 그리고 내 눈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곳, 바지 벨트 아래 묵직하게 느껴지는 존재감. 순간 마른 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게 한 장면처럼 찰칵하고 내 시야에 박히는 순간 내 아랫배가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도시에서의 성공? 남편의 배신? 그동안 나를 지탱하던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그 남자가 가진 원초적인 기운,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야성적인 남자의 분위기. 그 앞에서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온몸이 조용히 풀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조여왔습니다.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섹스 어필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아마 이런 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가 바로 민수 씨였습니다. 지선 씨, 맞죠? 네. 저는 움찔하며 놀라듯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 짧은 인사조차 몸이 반응할 만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내민 손때 묻은 지도에는 붉은 펜으로 표시된 길들이 적혀 있었어요. 노을 능선, 소나무 쉼터, 바위 쉼터. 그 이름들만으로도 가슴이 묘하게 뛰었고 마치 그와 함께 걸어야 할 여정이 이미 나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한 주민이나 펜션 주인이었어요. 저처럼 외지인은 드물었죠.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도시에서 왔다면서요? 산 좀 험할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걸으면 되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심장은 조금 떨렸어요. 출발점은 웅곡교라는 작은 다리였어요. 물이 거의 말라서 돌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민수 씨가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하산길까지 3시간쯤 걸릴 겁니다. 중간에 숨 차면 언제든 쉬어요.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끔 뒤를 돌아 제 속도를 확인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다정하게 느껴져 왠지 심장이 뛰었어요. 산 초입의 공기는 도시와 달랐습니다. 흙냄새, 젖은 이끼 냄새, 습기 섞인 공기. 발밑에서 잎사귀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제 몸이 따라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빛 아래 먼지가 반짝였고 민수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가 첫 쉼터예요. 이 바위에 앉으면 아래 마을이 보여요. 그가 제 옆에 서는 순간 그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짝 닿은 어깨에서 마음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죠. 길을 잘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산이 품어줄 겁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떨렸어요. 누군가를 꾸짖거나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온 체온과 숨결이 가슴을 자극했습니다. 하산길, 사람들은 삼삼오오 얘기했지만 저는 말이 없었어요. 민수 씨가 뒤에서 걷는 숨결, 손이 살짝 스치는 느낌, 그 모든 게 온몸에 닿을 듯 아른거렸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그는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처음인데 잘 걸었어요. 다음 주에도 와요. 짧은 눈빛이었지만 내 몸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산 아래로 깔렸어요. 붉은 빛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 길 위에서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끌리고 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산 아래 공기가 유난히 맑았어요.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느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산책하실 분들은 모자와 물 꼭 챙기세요. 민박집 마당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다리를 폈습니다. 나는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물 한 병, 수건, 작은 도시락.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죠. 누군가를 만날 때의 긴장감이 심장 한쪽에서 서서히 끌어올랐습니다. 센터 앞으로 갔을 때 평소 함께 걷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주민센터 문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 그는 바로 민수 씨였습니다. 오늘은 다들 일이 생겨서 못 온 모양이에요.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둘이 갑시다. 둘만 걷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금 망설였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산 입구의 공기는 따뜻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민수 씨 뒤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왠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죠. 숨 차면 말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1시간쯤 올라서자 바람이 한층 세졌습니다. 민수 씨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어요. 그가 내 손끝과 스쳤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 손끝만 스쳤을 뿐인데 내 속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길은 좁아지고 발밑 흙은 젖어 있었죠. 그가 앞서가며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바위 밑으로 돌아서 올라가요.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나는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몸 전체가 반응하고 있었어요. 작은 평지에서 민수 씨가 배낭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요. 숨을 고르며 앉았는데 그가 내 옆에 앉는 순간 체온과 숨결이 내 온몸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가만히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몸속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시락을 나란히 펼쳤고 그가 한 입 베어물 때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 느껴도 몸이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그가 내 옆으로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호흡을 맞출 때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끌어당겨졌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짧게 말했어요. 오늘 좋았어요. 저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노을빛이 길 위를 물들이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 씨, 그 이름이 내 오래된 감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어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날은 사람 발걸음이 거의 없었죠. 오늘 산행에는 민수 씨와 나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부부 단 둘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비는 곧 그쳐요. 민수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정말로 빗줄기가 잦아들고 숲 사이로 촉촉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끼 낀 바위는 미끄럽고 나뭇잎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겐산은 고요했지만 숨결과 체온이 가까워지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중년 부부는 오르막에서 속도를 늦췄고 결국 우리 둘만 남았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요. 그가 바위 위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짓. 나는 바위에 앉으면서 그의 체온이 등 뒤로 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편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민수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예전엔 이런 산길이 싫었어요. 왜요? 아내가 산을 좋아했거든요. 그녀가 떠난 뒤 산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때부터 난 말 대신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요? 결혼할 땐 바다를 더 좋아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거. 그게 자유 같아서요. 근데 지금은 바다는 너무 넓어서 무서워요. 민수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산은 달라요. 넓지 않지만 대신 품이 있죠. 누군가를 기다리듯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소리내서 웃었죠.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이 우리의 사이를 조금씩 녹이는 느낌이었어요.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내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의 셔츠 깃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그의 옆 얼굴이 햇빛에 잠깐 물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네요. 그가 말했어요. 정말 하늘이 열리고 짙은 푸른빛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바위 위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고 나는 그 순간 민수 씨와 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며 숨결과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고 내 안에서 묘하게 몸이 반응했어요. 조금씩 아주 느리게 서로에게 닿는 느낌.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웃는 얼굴 좋네요. 아, 네? 갑작스런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산에선 그런 얼굴이 오래 남아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웃음이 남는 자리라면 나도 다시 오고 싶었어요. 빛과 바람 사이 우리의 숨결과 체온이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민수 씨와 나 아직 아무 말도 없지만 서로에게 아주 느리게 닿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고왔습니다. 비도 바람도 없이 고요한 아침.
산 입구엔 봄 냄새가 살짝 퍼져 있었고 나무 껍질 틈에서 새순이 돋으며 풀잎 사이로 맺힌 이슬이 반짝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늘 그렇듯 일찍 와 있었습니다. 등에 진 배낭은 오래된 가죽이었고 표면에는 수십 번의 계절이 새겨진 듯 했어요. 오늘은 조금 긴 코스입니다. 중간에 능선을 넘어갈 거예요. 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그가 앞서갔지만 점점 내 걸음이 그의 속도와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숨을 고르는 타이밍, 발을 디디는 각도, 배낭이 흔들리는 리듬까지 그의 리듬이 내 몸 안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숨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산길 옆으론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나비가 몇 마리 날아다녔습니다. 민수 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어깨를 스치며 나비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몸이 살짝 뒤로 기울어졌고 그 순간 민수 씨의 팔꿈치가 내 팔에 스치며 의도치 않은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살짝 가빠왔어요. 이 산은 늘 제때에 다시 살아납니다. 우린 잠시 쉬었다 가는 거고요. 그가 내 팔에 손을 살짝 대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 접촉이 전류처럼 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길이 점점 가팔라지자 나는 숨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민수 씨가 손짓하며 내 앞에 섰습니다. 이 바위까지만 가면 능선이에요. 괜찮아요. 아직은.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 숨결을 느끼는 듯 짧게 웃었고 내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뛰었습니다. 우린 나란히 앞을 보며 걸었어요. 배낭끈을 잡은 그의 오른손 팔꿈치가 자꾸 내 왼쪽 가슴 봉우리를 스쳤어요. 그의 얼굴이 상기된 채 말이죠. 그리고 난 분명 보았어요. 잠시 스친 내 눈빛에 들어온 모습, 그의 바지 그곳 불룩하게 요동치는 것을 분명 그도 나만큼 심장이 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팔꿈치가 내 가슴을 스칠 때마다 무심한 듯 일부러 그러는 듯한 그의 접촉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어요. 그 느낌이 내 몸 안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그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칠 때마다 아래가 젖어오는 느낌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전 민수 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딴 곳을 응시하며 걸었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가까이 서 있는 온기, 살짝 닿는 팔꿈치 하나가 내 안의 욕망을 점점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내민 물병을 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길게 맞닿았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손목을 타고 팔로 퍼졌고 순간 나는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치 몸 안 깊숙이 뜨거운 무언가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늘 이 길을 혼자 걷나요? 네, 사람들 없을 땐 혼자 걷습니다. 혼자 걸으면 외롭지 않아요? 글쎄요, 외로울 땐 걸음이 말을 대신하니까요. 그 말에 나는 등 뒤에서 배낭이 스치며 그의 몸과 내 몸의 거리가 아주 잠깐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땀이 살짝 흘렀어요. 나는 일부러 그의 곁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팔꿈치가 내 가슴을 스쳐주길 원했거든요. 스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그 온기가 점점 더 깊이 아래까지 전해지며 내 몸이 조용히 반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 씨도 알아챘는지 뒤에서 살짝 어깨를 내밀어 내 몸과 그의 몸이 닿는 순간을 길게 만들었어요. 그 짧은 스침 속에서 느껴지는 힘과 온기에 내 머리가 잠깐 멍해졌고 그의 존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마음속 욕망이 끌어올랐어요. 능선에 다다르자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 씨가 내 머리카락을 살짝 정리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 산 너머로 가면 노을 능선이에요. 언젠가 그쪽까지 같이 가봅시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손끝이 내 팔을 스치며 지나갔고 내 심장은 또다시 거세게 뛰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서로의 걸음이 완전히 맞춰져 있었고
나는 뒤에서 그의 발소리를 따라가며 그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잠시마다 그는 내 걸음을 확인하듯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이 내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작은 나무 다리를 건널 때 민수 씨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미끄러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이 내 피부에 남긴 온기가 오래도록 마음속을 달구었습니다. 산 아래 도착했을 때 햇살이 완전히 퍼졌습니다. 우린 잠시 말없이 서서 하늘을 바라봤고 그 순간 내 몸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기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결이 서로 스치며 낮 동안 걷는 내내 쌓였던 긴장감과 욕망이 은밀히 차올랐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와 숨결을 내 귓가에 살짝 흘렸습니다. 좋은 건 혼자선 잘 모르죠. 같이 걸어봐야 알게 됩니다. 그 말과 그의 숨결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창문을 열었을 때 멀리서 산위 바람이 들려왔고 그 낮의 리듬, 우리의 몸이 맞닿았던 느낌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산은 말라 있었고 발밑의 낙엽은 바삭하게 부서졌어요. 민수 씨와 나는 오늘도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숨을 맞추고 길의 구비마다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그의 손등이 한 번씩 내 시야를 스치면 묘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산을 내려오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이름이 떴어요. 준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내가 마지막으로 본 이름이었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는 동안 공기까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박집 현관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내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무심한 듯 그러나 여전히 내 기분을 먼저 가늠하려는 말투. 무슨 일이야? 이혼 정산 서류 하나 남았어. 그냥 사인만 하면 돼.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제 이런 거 메일로 보내도 되잖아. 그래도 얼굴은 봐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말에는 미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 미묘한 온도, 예전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뒤쪽 골목에서 민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등에 배낭을 맨 채 마을 회관 쪽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죠. 지선 씨. 그의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은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얽혔어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게 닿았을 때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같이 산 타는 분이야. 산?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넌 여전히 이상한 데서 사람 만나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그 말보다 더 아팠던 건 아직도 그 목소리에 흔들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엔 그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틀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틀린 건 나였던 게 아니라 그의 시선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나는 봉투를 그의 손에 다시 밀었습니다. 그 서류 우편으로 보내줘.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산 아래로 쿵 울렸어요. 그날 밤 민박집 창문을 열었을 때 산 위엔 노을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바람 한 줄기만 지나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아보니 민수 씨였습니다. 지선 씨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어요. 그 짧은 통화가 끝난 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심장은 계속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걷지 말아요. 쉬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어요.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에서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민수 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걱정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박집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전 남편도 고요한 나날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신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 그 리듬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침에 산나물 좀 캤습니다. 도시락 싸드릴까 해서요. 그는 늘 그렇듯 너무 자연스럽게 내 일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잠깐 들른 거예요. 그가 신발을 벗지 않고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빛이 그의 옆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잠시 동안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내려오며 내 목과 어깨를 훑는 걸 느꼈거든요. 숨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갓 데친 두릅과 참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지며 내 코끝과 심장을 동시에 자극했어요. 내일 아침엔 같이 걸을래요? 그의 제안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산 입구에는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공기가 촉촉했고 새들이 낮은 가지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젖어 있어서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민수 씨는 앞서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봤어요. 그 시선 하나하나가 괜찮아요? 라는 말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그러다 내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이끼를 밟은 탓이었어요. 순간 몸이 휘청였는데 그의 팔이 내 허리와 등을 감싸듯 잡아주었습니다. 손의 온기와 힘이 동시에 전해지자 내 몸이 긴장과 설렘으로 반응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일어나면 돼요. 그가 내 손을 잡은 채 조금 더 끌어주었습니다. 손과 손이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 어깨에 닿았는데 그 미묘한 스침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죠. 그 순간 내 몸이 조금씩 긴장을 풀고 욕망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손을 놓지 않고 일부러 그의 손을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능선 가까이 오르자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퍼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산은 늘 일어나는 사람한테 자리를 내줍니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부드럽게 끓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손이 함께 나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하산길에 들어서며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일부러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압박되는 느낌, 체온이 전해지는 느낌,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난 듯 심장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오면서도 이 순간을 오래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내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닿았던 자리엔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안쪽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고 나는 은밀하게 내일 산길에서 다시 그의 손을 느낄 순간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날은 산이 아니라 마을 시장으로 향했어요. 한 달 만에 내려간 장이었죠. 장터 입구엔 붉은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구운 전 냄새가 바람에 섞여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그 소리가 오랜만에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선아.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이혼 전에 자주 만나던 그 몇 안 되는 친구. 짙은 립스틱, 반듯한 단발머리,
도시의 공기를 그대로 두르고 서 있더군요. 정말 여기서 지내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사람 완전 숨어버렸네. 그냥 좀 쉬고 싶었어. 쉬는 게 아니라 도망친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이 조금 아프게 꽂혔습니다. 우리는 시장 한켠 국밥집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이런 데서도 멋부리고 다니네. 그래야 나라도 유지되지. 정아가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너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근데 말이야, 그분이 누군데? 누구? 그 사람. 아까 너 시장 입구 들어올 때 같이 걷던 남자. 민수 씨였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같이 내려왔던 길. 시장 근처에서 헤어졌지만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거였죠. 같이 트레킹하는 분이야. 응, 그렇겠지. 정아는 김이 서리는 국물에 숟가락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선아, 너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마음 주다 다쳤잖아.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널 보듬어주는 게 아니라 넌 늘 그 사람 속으로 뛰어드는 쪽이야. 나는 숨이 잠시 멈췄어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내 손가락이 식탁 모서리를 살짝 움켜쥐었고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뭐가 달라?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옆에 있어줘. 정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야.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고 손끝이 떨렸어요. 지선아.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방식이든.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계산서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도시에 돌아오면 연락해. 우리 다시 그때처럼 술 한잔하자. 응. 짧은 대답이 전부였어요. 정아가 떠난 후 나는 시장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구니를 든 노부부, 손잡은 연인, 그리고 혼자 걷는 사람들. 그들 모두 나와 닮아 있었어요. 누군가를 잃거나 아직 기다리거나.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 산등성이 위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민수 씨가 나무 울타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잘 다녀왔어요? 네. 친구 만나셨다면서요? 네, 오랜만이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가 내 옆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을 때 내 팔과 팔이 스치며 전해진 체온에 심장이 순간 뜨겁게 뛰었어요. 그가 내 어깨에 스치듯 가까이 다가가자 숨결마저 가까워져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내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무겁네요. 그러네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지만 그의 시선과 살짝 닿은 팔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정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확신처럼 들렸어요.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 씨가 지나던 그 길 위로 낙엽이 천천히 흩날렸고 그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어요. 위험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 속삭임 속에서 다음번 민수 씨의 손길과 팔의 스침을 은근히 기대하며 가슴 깊이 떨림을 느꼈습니다.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는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쏟아질 줄은 몰랐어요. 하늘은 순식간에 검게 변했고 나뭇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선 씨, 저쪽 바위 밑으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렸어요. 우린 급히 작은 대피소 쪽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으며 몸 전체가 전율하는 듯 긴장되었습니다. 대피소는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은 어둡고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고 빗물이 틈 사이로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젖은 내 어깨를 살짝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내 목소리는 숨소리에 섞여 떨렸어요.
민수 씨는 배낭을 열고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훌들 때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치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이상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불 피워야겠네요. 그가 젖은 장작더미를 살피며 마른 조각을 찾아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오두막 안을 금빛으로 감쌌고 그 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섞였습니다. 나는 젖은 옷을 짜서 구석에 걸고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선을 부드럽게 드러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은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산은 무서울 때도 있네요. 그럴 땐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덜하죠. 그 말과 동시에 그의 팔꿈치가 내 허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내 몸은 긴장과 설렘으로 반응했어요. 숨이 잠시 멈춘 듯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하지만 점점 손가락 끝이 내 손바닥과 손목을 따라 위로 스며들며 손의 온기가 내 팔과 어깨, 가슴까지 번졌어요. 지선 씨,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가까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금씩 그의 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불빛 속에서 그의 숨결이 내 귀와 목덜미를 스치고 내 몸은 그의 체온에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그의 손이 내 손에서 팔꿈치를 타고 내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살짝 기대며 가슴 아래로 느껴지는 심장 박동과 체온이 내 몸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숨결이 뒤섞이며 마음이 깊숙이 녹아내렸습니다. 민수 씨가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여기 있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팔에 몸을 더 붙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오두막 안엔 우리의 숨소리와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만 남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팔은 나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닿는 순간 온몸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비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우리의 체온과 숨결은 여전히 서로를 끌어당겼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온도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설렘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비는 그쳤고 산 전체가 씻겨나온 듯 맑았어요. 나무 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햇살이 비출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오두막 앞에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잠은 좀 잤어요? 조금요. 불빛이 예뻐서 계속 봤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피곤함과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었고 나는 그 미묘한 떨림에 심장이 살짝 흔들렸어요. 우린 다시 길을 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흙길은 미끄러웠지만 공기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한 걸음마다 신선한 흙냄새가 올라왔고 내 몸은 비에 젖은 채 민수 씨와 가까이 붙어 걸었습니다. 능선에 닿았을 때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마루를 넘어오며 붉은 빛이 산허리를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내 몸이 은근히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서요. 나는 숨을 고르며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와 내 허리에 팔을 살짝 감싸듯 붙였습니다. 이 길 처음엔 혼자 걸었어요. 그래요? 누군가와 같이 걷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팔이 허리선을 스치며 살짝 몸이 맞닿는 순간 내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숨이 잠시 멈추고 심장이 뜨겁게 뛰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고 그의 손끝이 내 등과 허리 사이를 자연스럽게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몸이 반응하며 떨렸어요. 그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하지만 손길이 점점 내 팔과 허리, 가슴까지 스며들며 내 몸 전체가 그의 체온을 따라 조용히 달아올랐습니다. 지선 씨,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 같이 걸읍시다.
이번엔 끝까지.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나를 조금 더 끌어당기며 입술이 내 목덜미와 턱선을 스치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 숨이 뜨거워졌고 숨결과 마음이 뒤섞이며 몸이 자연스럽게 그의 움직임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내 입술과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과 조심스러운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 몸이 그의 품과 맞닿으며 온기와 심장 박동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햇살이 눈꺼풀 사이로 번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과거가 멀어지고 이 자리 그의 체온과 숨결만 남았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이 우리의 어깨를 스치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같이 내려갑시다. 우린 나란히 걸었습니다. 산 아래로 이어지는 길 위에 두 개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고 손과 손이 은근히 닿아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길었지만 처음으로 그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능선 위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걸음을 믿기로 한 약속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숨결과 손끝으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길게 물든 오후 산의 그림자가 천천히 마을로 내려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새소리는 한결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날 산 중턱에 있던 오래된 산장이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노을 트레일 카페 앤드 산장. 손글씨로 쓴 이름이었어요. 민수 씨의 필체가 조금 삐뚤었지만 그게 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산장 앞 데크에는 작은 테이블 2개, 흙길 끝엔 꽃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봄에 심은 라벤더가 보랏빛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선 씨, 간판 글자 빗돌게 된 거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그게 좋아요. 완벽하단 말은 안 하겠네요.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걸음이 같아진 것처럼 이젠 웃음의 타이밍까지 닮아 있었어요. 산장 문 안쪽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들인 작은 원두 분쇄기가 부드럽게 돌아가며 소리를 냈어요. 나무 선반에는 직접 만든 머그잔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잔잔히 반짝였습니다. 오늘 첫 손님 올까요? 글쎄요.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둘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민수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갓 내린 커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산의 냄새와 섞였어요. 점심 무렵 산을 오르던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곳이에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곳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우리의 지난 시간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 씨가 내 팔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지선 씨 앉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체온과 내 몸이 자연스럽게 맞닿았고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민수 씨, 네. 이제 우리도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이 올라오니까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장 앞 라벤더가 작게 피어나고 햇살은 조금 더 길고 부드러워졌어요. 오늘은 우리의 결혼식 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저 둘의 약속식이라고 불렀죠. 손님은 10명 남짓, 마을 이장님, 시장 상인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정아. 하얀 리본과 작은 케이크, 그게 전부였어요. 민수 씨는 린넨 셔츠에 나무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나는 단정한 흰 원피스를 입었어요. 신부 부케 대신 아침에 산에서 꺾어온 야생화 한 다발을 들었습니다. 꽃잎 위엔 이슬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민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대답하면서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정아가 미소를 지으며 리본 한쪽을 내밀었습니다. 반지 대신 이걸로 해. 우리는 서로의 손목에 길게 자른 첫 리본을 감았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내 손목을 감싸며 조용히 매듭을 지었어요. 그 매듭이 풀리지 않길 바라면서도 언젠가 다시 묶을 수 있길 바랬어요. 인생이란 그런 길이니까요. 그 순간 바람이 불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길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내가 걸어온 길. 이제 같은 방향이면 충분하죠. 그 말을 하자 정아가 살짝 웃으며 눈가를 훔쳤어요. 사람들의 박수는 짧고 부드러웠습니다.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산새의 울음이 섞여 하나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민수 씨와 나는 산장 뒤편으로 걸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산등성이를 따라 붉게 흐르고 바람이 우리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이 길 처음 걷던 날 기억나요? 그럼요. 그날 지선 씨가 물 한 모금 마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같이 걷고 싶어요. 어디까지든.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손의 온도는 익숙했습니다. 불빛보다 따뜻하고 햇살보다 오래가는 온도였어요. 노을빛이 우리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바람은 천천히 잠들어갔어요. 민수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선 씨, 이 산이 참 고맙네요. 왜요? 당신을 품어줬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을 품어줄 차례예요. 그날 밤 산장에는 불빛이 은은히 새어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엔 반쯤 비운 와인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그리고 작은 램프 하나. 우리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창문 너머의 달빛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창문 틈을 살짝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민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끝이 내 손끝을 덮자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늘 밤 불 끄지 말아요. 왜요? 이 불빛 오래 보고 싶어서요. 그는 내 옷자락을 천천히 풀어내렸어요. 부끄러움에 양손으로 몸을 가렸지만 그의 따뜻한 숨결이 닿는 순간 내 손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옆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마치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다정하게 나를 어루만졌죠. 그의 손끝과 입술은 마치 오래된 마술사 같았어요. 그는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싶은 욕망이 들게 하는 마법을 가진 듯 했어요. 굳게 닫혀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여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온기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숨결까지 떨릴 만큼 달아올랐을 때 아직 어떤 경계를 넘기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이슬처럼 촉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난 더는 버틸 수 없어. 그를 가까이 당겨 안았어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크기.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압도감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온몸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고 머릿속까지 하얗게 비워질 만큼 강한 뭔가가 밀려왔죠. 알 수 없는 소리가 내 입에서 새어나오고 나는 본능처럼 그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 더 끌어안았어요. 몸속 깊은 곳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감각만 남아 있었어요. 숨을 가다듬지 못한 채 그의 품에 기대어 있을 때 그가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어요. 우린 함께 정상에 올랐고 그는 움직임을 멈춘 채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조개가 손가락을 살짝 무드듯한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도 처음 겪는지 숨결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느낌은 남자들의 로망이라 하더군요. 저도 처음 그걸 느껴봤어요.
여자를 잘 다루는 섬세한 능력. 그것이 그러한 반응을 이끌어낸 듯 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욕망이 서로를 길들이듯 말이죠. 우린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어요. 그는 말 한마디 없이 그 따뜻한 입맞춤 하나로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었죠. 우리는 그렇게 노을의 끝에서 달빛으로 이어진 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말보다 조용했고 조용해서 더 깊었던 밤이었어요. 새벽이 오자 산장 위엔 다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떴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보고 있었다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라벤더가 바람에 작게 흔들렸고 방 안에는 그와 나 그리고 아주 약한 숨결의 온도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임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길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른 시작을 걷는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피 향과 젖은 흙냄새, 그리고 봄의 따뜻한 숨결이 뒤섞여 방 안으로 부드럽게 밀려왔죠. 산장을 연 지 벌써 1년. 아침에 등산객들이 들렀다가 떠나가면 우리에겐 다시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마당에서 나무 의자를 손질하고 나는 볶아둔 커피콩을 갈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들이 이곳에서의 하루를 채우는 음악 같았어요. 가끔 손님들은 묻습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여기서 함께 살았나요? 그러면 민수 씨는 짧게 웃으며 말하죠. 오래된 길 끝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차분히 덧붙입니다. 그 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노을이 질 무렵이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섭니다. 처음 서로에게 마음을 내주었던 능선 아래 작은 평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면 그는 늘 조용히 내 옷깃을 정리해주고 나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천천히 은밀하게 퍼져갔습니다. 민수 씨 기억나요? 네. 그날 길을 잘못 들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같이 걷고 있으면 길을 잃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말이 참 좋아서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여자가 산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길이 외롭다고 말하자 민수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걷다 보면 그 외로움도 길동무가 됩니다. 그녀가 머뭇거리며 미소 짓는 모습에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서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길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켜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걸. 밤이 내리고 창밖에 별빛이 피어오를 때쯤 우리는 조용히 불을 끕니다. 오늘 노을 참 길었어요. 그러네요. 아직 마음에 남아 있어요. 내일도 걸을까요? 네. 같이. 문을 닫는 순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 끝에는 늘 서로가 있다. 라벤더 향이 잔잔히 퍼지고 별이 천천히 떠오르는 밤, 우리는 그렇게 또 하루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이야기가 더 멀리, 더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길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노을이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따뜻함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비밀의 정원에서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